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네, 오늘 하루 관심 끌었던 뉴스 뭐가 있었는지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김종대의 뉴스 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퀵 기사처럼 빠른 입에 퀵마우스 임경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네. 저녁 가장 빠르게 시선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 퀵마우스입니다. 근데 내가 보면 항상 참 당당해 보여요. 저요? 예, 이 자신감 하나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잘 맞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지금 이제 한국인들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불과 하루 만에, 네, 불과 하루 만에. 어제부터 너무나 그렇죠. 익숙해졌어요. 그 백신의 그 화이자의 CEO가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560만 달러치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2억 상당이 되는데 일단 좀 부럽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기 주식을 자기가 파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문제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네. 주식을 판 날이 언제냐? 네. 하필이면 화이자가 자기네가 개발한 그 개발 중인 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한 하필 그날에 몽땅 팔아치워버렸습니다. 네. 주식값이 마구마구 뛰는 그렇죠. 완전히 상종가 치는 그렇죠. 그날 이거 불법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화이자 측에서 밝힌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네. 법적 요건에 갖춰서 미리 신고를 하고 팔았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주식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오픈되기 직전에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기업의 경영진에서 주식을 판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그래. 그렇게 호재 뻥 터뜨리고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좀 자본주의도 좋고 네. 이 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양심이 좀 있어라. 도덕적 기준을 좀 높여라. 이런 의미로 제가 기준 업 해라. 네? 네. 화이자 CEO한테 예.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의미로 좀 이 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기준은 업될지 몰라도 우리 기분은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CEO가 어제 이제 백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 터널 끝에서 빛을 보는 것 같다. 네. 오늘은 과학과 인류를 위해 훌륭한 개발한 날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말은 멋있게 했구만. 말은 멋있게 했는데 이 말을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으로 성투하신 분이죠. 이분 이제 성공 투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성투하신 주식 보유자의 관점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터널 끝에서 수익 실현의 빛을 보았다. 네. 오늘은 나와 나의 재산을 위해서 훌륭한 발표를 한 날이다. 예. 이런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처음이 아니에요. 예. 올해 5월에도 또 다른 거대 제약회사죠. 이제 모더나에서 예. 백신 개발 자기들도 잘 돼가지고 지금 일상 시험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 시점에 경영진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양반들, 이 제약사의 고위직들은 자기들 투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면 안 되죠. 네.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해 가지고 이거 구속감이에요. 이거. 네. 예. 구속시키라고 할까요? 아이 근데 미국 사회가 벌써 이런 일을 여러 채 겪고도 네. 여러 번 겪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잡아넣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쌀포대를 태운 드론 택시가 날아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어허. 오늘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자, 2인승 유인 드론이 한강변에서 오늘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사람을 태우기는 좀 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kg짜리 쌀 4포대, 그러니까 80kg 정도 되죠. 네. 이거를 태우고 날아올랐다. 네. 제가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2,000산 쌀이었습니다. 아, 또 2,000쌀이구나. 2,000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도시를 얘기할 때 그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를 자주 얘기를 해왔는데 네. 현실화가 성큼 다가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한국 드론이 아니죠. 네, 이게 한국 드론이 아닙니다. 이게 중국산입니다. 이게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뭐 IoT 기술이라면 뒤지지 않는 나라인데. 아니, 우리나라 드론 애호가들이 네. 중국에서 드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 예, 그런 사람 저 주변에 많이 합니다. 그게 또 이제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네. 여쭙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요즘 제가 이제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드론 관련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아, 비행 금지. 비행 아니, 금지 수도가 너무 수도권에서는 넓다. 비행이 수도권에서 안 돼요. 드론 못 띄운다면서요? 예, 예. 그 안보상 이유입니다. 국방부가 많이 반대하고. 국방부가 그다음에 이 드론이 아니라 그 유인기, 그 예. 헬기 같은 경우도 헬기. 비행 그 하는 항로가 대부분 한강이라는 거 폭을 따라 상공만 비행해요. 한강을 주변에 따라서 고층 비용을 빌딩이 한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공중에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우리 지금 수도권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네요. 근데 누가 진행자예요? 아 그렇네요. 예, 제가 왜 답변하고 네, 이럽니까? 계속해 내가 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라고. 그래서 자, 이게 사실은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네. 우리 어떤 기업들의 첨단 산업의 어떤 이 상상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네. 상상력을 제한 없이 풀어넣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도 잘 풀려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좀 여유가 생겨야 그래야 아이, 이제 그럼요. 비행금지 구역도 풀리고 드론 산업도 발전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 드론이 왜 청와대 찍고 갔다 그래가지고 난리 네.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상상력을 규제가 제한하면- 풀릴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드론에 관한 어떤 제대로 된 법령도 못 갖춘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화 회담을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통화 내용에 좀 관심이 가고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트위터를 통해서 네.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부르면서 네. 축하 인사도 이미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땡깡을 부리든지 말든지 네. 이미 한국 정부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한 상황이니까요. 땡깡은 방송 용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트럼프 심술을 대통령이 부린다. 어깃장을 부리든지 예, 말든지 어깃장을 부린다.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수정해 주세요. 자, 이 뉴스는 이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둘이라고. 트럼프는 잘 삐진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입장 곤란해요 이거. 그런 입장 곤란한 거에 한 스푼 더 보태는 게 뭐냐면 지금 네. 이제 한국 언론들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일 통화를 하는데 네. 그 한국 대통령이 통화하는 순서가 일본 총리보다 앞이냐 뒤냐 네. 이거 엄청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2시간 일찍 통화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교전에서 판정패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건데 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기다리는 전 세계 정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통화를 해주고 그걸 네. 다 5분씩 배분해주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200개 나라라고 치면은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네. 하루에 8시간씩 전화 통화만 그건 해도. 다 안 받지. 그러니까 예. 축전으로 때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사실 아시아에서는 결국 한국 아니면 일본이 이제 순서가 되는 건데 네. 거기서 뭐 앞뒤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보다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보도 나온 게 뭐냐면 이미 바이든 캠프에서는 대선 치러지기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요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하고 갔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를 이미 이제 조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예. 순서보다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전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언론들-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천천히 우리 합시다. 언론들도 예. 좀, 그리고 관경화 장관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급할 거 없어요. 기준 높이자 이런 그리고 얘기입니다. 맨날 소송하고 있는데 뭘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곧 종대 발표로 이어집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킹마우스와 저희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먼저 임경빈 작가 어떤 검색어 고르셨습니까? 제가 오늘 골라온 검색어 혹은 뭐 이런 갑자기 목소리가 엄숙해지시네. 엄숙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보세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예. 제가 좀 일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닌가요? 별로 안 아닙니까? 남았어요. 네,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골라온 검색어가 이제 뭐냐면 네. 핫팩. 핫팩. 예. 핫팩도 그냥 핫팩이 아니고 전태일을 위한 핫팩이라는 검색어가 좀 회자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며칠 있으면은 뭐 내일 모레죠. 이제 당장 그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네. 되는데요. 전태일 정신을 기리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뭐 워낙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전태일 열사 하면 쉽게 떠올리시는 게 사실은 핫팩은 아니죠. 이제 70년대에는 핫팩은 없었으니까요. 네. 전태일 열사 하면은 주로 이제 풀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압니다. 그 고생하는
네. 우리 어린 여자 동생 같은 네. 우리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집에 가는 버스비를 아껴 풀빵을 사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봉제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네. 전태일 여사는 이제 누이들이라고 했지만 음흠. 그 가난한 여공들을 위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붕어빵을 자기 버스비를 털어서 사준 거죠. 네. 그런 어떤 노동자들끼리의 어떤 연대 의식, 네.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챙기는 그런 마음을 상징하는 게 이제 풀빵이라는 단어인데 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태일의 시대로부터 과연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 상황인가, 멀리 지금 발전해온 상황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놓여 있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택배 노동자들 고생 많이 했다는 거는 올해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태일의 풀빵을 생각을 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봤었던 기사들이 몇 개가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택배 노동자들이 워낙에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이제 배달을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생이 많으니까 예. 그걸 생각한 어떤 아파트 주민분이 예. 자신의 그 집 대문 앞에다가 음료수하고 예. 핫팩을 내어놓은 네. 그래서 택배 뭐 노동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걸로 따뜻하게 손 데피면서 배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기사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전태일의 풀빵이 2020년에는 핫팩이 돼서 예. 서로가 서로의 고생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연대하는 서로의 마음을 데펴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정해봤습니다. 이게 왜 예. 그러냐면 국민권익위에서 택배 관련해가지고 조사한 걸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87%가 택배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이 늦어지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으니까. 훌륭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택배 노동자를 한 분 인터뷰했거든요. 네. 이렇게 아기기저귀 물수건 물휴지를 배달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그 힘든 노동에 그 포스트잇 하나에 차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신 게요. 그런 마음의 핫팩이 필요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태일 우리 열사 그 풀빵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잠시 노동을 쉬면서 산에 응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여공들을 못 잊어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배가 이 전태일 평전에 그 대목 읽고 펑펑 울다가 네. 시내버스에서 내려버렸대.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보니까.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자,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는 공짜 버스입니다. 화성시가 아주 통큰 결정을 했네요. 이달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에서 사는 만 7세에서 18세 12만 명입니다. 계속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자동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탄소 배출량을 무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도시들의 무상교통 추진 소식도 기다려보죠. 지구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밀어보는 검색어입니다. 자,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김종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더 미래를 위해 오를지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그녀는 나를 뵙게 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네. 자, 방금 들으신 노래는 자자의 버스 안에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1등 검색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임경빈 킹마우스가 선정한 네. 전태일을 위한 핫팩입니다. 와! 우! 우리 검지 작가가 네. 그 제작진 좀 지지해달라고 안 해서 그 아까 그 몸짓 보셨어요? 아, 저렇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렇게 응원을 유튜브 했는데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네. 저희 작가님이 진짜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 네. 응원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다음에 출연을 좀 따로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저 한턱 내세요. 네. 자, 새콤달콤님이 오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작진 춤보고 검색어 바꿀 뻔했지만 요게 중요하네. 예, 바꿀 뻔했지만 전태일의 핫팩에 한 표 던집니다. 약간 찬성합니다. 부족했다. 네, 새콤달콤님. 네, 오늘 선정되셨습니다.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셔야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로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